이상하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비는 그 정맥 판막에 대해서 알면서부터 참 이상하게 붙어 있다. 갈레누스가 설명했던 그 혈액의 이동하고 잘 맞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많이 사용하던 것이 사혈입니다. 사혈. 혈액이 많다고 생각한 환자의 몸에서부터 혈액을 뽑아내는 겁니다. 주로 정맥, 우리 팔에 있는 정맥을 절개해서 피를 쏟는 그런 사혈 치료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정맥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하거나 또는 체열을 할 때 고무줄로 묶죠. 정맥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묶는데 자, 고무줄 묶은 아래쪽이 도드라져요. 그 묶은 위쪽이 혈관이 도드라져요. 여러분들 정맥 주사 맞은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어느 쪽이 도드라져요? 묶은 아래쪽이 도드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피가 몸의 중심부에서부터 말초로 흐른다 그러면 묶었을 때 아래쪽은 오히려 혈관이 안 보이고 위쪽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하비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하비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양을 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실험 도구도 없었고 실험 방법도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인 실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심장에서부터 우리 몸의 여러 부위로 나가는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한 번 쓰이고 없어진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양의 혈액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정맥 판막이 붙어 있는 것도 당시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고 이 팔뚝을 묶었을 때 도드라지는 혈관의 어느 부위가 도드라지는 것도 맞지가 않고 또 엄청나게 많은 혈액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시까지 내려오던 그런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가설을 생각해낸 게 순환입니다. 만약에 혈액이 순환한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 삼았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과학하는 방법이 일단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 모으는 거죠. 관찰을 하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해서 그런 가설이 맞다는 거를 입증을 하면은 그것이 정설이 되는 거죠. 혈액이 순환한다는 그런 가설을 세웠고 자기가 관찰하거나 측정한 것을 거기에다가 대입해 보니까 잘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설명은 틀렸고 혈액이 순환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자체도 상당한 업적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근대적인 생리학 연구 방법을 확립하게 된 거죠. 생리학 연구 방법만이 아니라 과학 일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비는 의학 역사 또는 생리학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과학 전체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비는 한 30년에 걸친 자기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다 모아서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게 됩니다. 베잘리우스가 펴냈던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라는 책이 인체 해부학의 탄생을 알리는 책이라 그러면은
하비의 이 책은 근대적인 의미의 생리학, 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생리학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대의학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쭉 내려왔던 고대의학, 서양 고대의학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의학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해부학에 이어서 생리학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과거의 것은 점점 의미를 잃게 되고 새로운 것이 점점 더 뚜렷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모멘트라 그럴까, 그런 계기를 이룬 것이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하고 입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비가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입증은 했지만은, 그러면 혈액이 순환하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오히려 더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 이전의 설명은 틀리긴 했지만은 혈액이 말초에 가서 쓰인다, 그런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환을 얘기했지만, 그러면 혈액이 순환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그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헛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비가 직접 그 순환의 궁극적인 역할을 증명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이어서 말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듣던 이름일 겁니다. 말픽이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그 하비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마저 풀게 됩니다. 말피기는 개구리를 관찰하다가 개구리 허파에서, 폐에서 모세혈관을 발견하게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혈액순환의 궁극적인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이란 말이에요. 혈액이 뭐 그냥 공연히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에서 필요한 물질은 공급을 해주고, 또 수거해야 될 것은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모세혈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피기가 그걸 밝히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미경을 사용해야지만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피기가 사용했던 현미경 사진이 있습니다.